안녕하세요. 경매드론관 방유춘입니다. 저번 시간에 컨설팅 보고서 1편에서 저번 시간 1편이었죠? 임야편 했는데 이번 시간에 농지편 하겠습니다. 강의 수는 749강이고요. 이 영상 하나로 끝. 공인중개사, 경매 입찰자 필수 시청했는데 안 보면 평생 후회한다. 1편, 2편 반드시 보시고 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741강부터 740강인가? 거기서부터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고 종합적인 계략적인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략적인 사항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고요. 근데 반드시 구매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사고치고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사고 치시기 전에 전화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9분 농지 748강 반드시 보세요. 컨설팅 보고서 보시고, 이제 임야하고 농지는 컨설팅 보고서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임야하고 농지는 달라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 컨설팅 보고서의 공통적인 사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야면 임야 밑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농지면 이제 농지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강 748강 시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농지편이죠. 농지편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농지를 입찰하고자 할 때 또는 매매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다양하게 많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공통적인 사항에 나와 있듯이 내가 거기서 뭘 할 것인가, 메인 목적, 경매 낙찰 받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출구 전략이 반드시 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공법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내가 행위 제한을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지 않으면 낙찰받고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진짜 하물며 내가 죽을 몇 자리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내가 죽은 몇 자리로 쓰려면 최소한 민가로부터 500m, 뭐 각종 장사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번 시간에 임야편 했고, 이번에는 농지편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공통적인 사항까지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번 시간은 금방 끝날 거예요. 이 외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단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정말 공부하세요. 그리고 블루오션 교재 188만원 정가를 주고 다 사신 분들 상당히 많죠. 그분들은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블루오션 교재에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블루오션 교재를 제가 압축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꼭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랫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후단 부분은 제가 뭐 여러분들 일반 유튜브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저한테 좀 송부해달라고 문자 주시면 188만원 교재 구매하신 분한테 한해입니다. 다 공개하진 않고. 자, 그래서 임야 농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일단 경매를 낙찰을 받으려면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가로 들어가 있죠. 농업보호구역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 그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부지인지. 요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요것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데 제한되는 시설이 있어요. 그죠? 농지 전용, 우리가 이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농지법 몇 도더라? 47조인가? 뭐 거기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농지 전용허가 제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타 지역 지구의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법령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특히 뭐 국토계획법에서 지역 지구 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되는지 또는 반려하든지, 또는 반려됐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사항들 제가 수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농지 취득,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도 있고요. 수목 및 임목 등기 사항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또는 농업시설 제한지역인지, 그죠? 제한시설 부지인지, 또는 타 지역지구에 포함되는지, 또는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 지구에 어떤 허용 건축물이 허용되는지 포함 여부에 대해서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각각의 라인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각의 비율. 예를 들어서 어떤 농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는 농업 진흥구역이고 여기는 농업 보호구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행위 제한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비율도 여기다 체크를 해야 되고, 또는 그 국토계획법상 지역 지구가 다르게 있을 수도 있잖아. 한 필지일 수도 있고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다르게 이렇게 지역 지구가 경계선이 그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지구 비율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당연히 농지라고 해서 경사도를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농지도 개발행위가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사도가 몇 도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지연금 또는 매수 청구가 가능한지, 특히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매수 청구가 가능한지 그것도 체크해야 되고, 영농요건 분리농지인지,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농림어업용 시설인지, 이 농지가 있으면 농지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농림어업용 시설인지 또는 가설건축물인지, 그리고 무허가 미등기인지 또는 불법 위반 건축물인지, 그리고 96년 이전의 농어가 주택인지 또는 5년 이내에 건축된 건물인지, 이런 것들 기타 등등도 많이 체크돼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맨 밑에 하단에 농지에 관해서 제가 또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메모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진입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진입로 제가 진입로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입로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접해 있는지 4m인지, 그죠? 통과도로인지 막다른도로인지 길이가 몇 미터인지, 또는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또는 현황도로인지 또는 사실상 도로인지, 민법상 도로인지 또는 판례에서 인정한 도로인지, 또는 개발행위로 인한 어떤 도로인지, 이런 것들도 각자 체크해서 각각의 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진입로 2에서는 개별법에서 인정한 어떤 도로가 있죠. 그죠? 특히 야영장 같은 경우는 4m 이상, 또 오토캠핑장은 6m 이상 돼야 되고,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건지 또는 국유지 점용화가 가능한 건지, 그죠? 4m 이하라도 예외로 면지역에서는, 그죠? 4m 이하가 안 돼도 건축허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죠? 그 다음에 4m 이하라 하더라도, 그죠? 이게 확장 가능한,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그리고 도로와 다른 시설에 연결에 관한 기식도 봐야 되고,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인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는, 그죠? 면도, 리도, 동로 등이 있죠. 그죠? 농업상 정비법에서 인정하는 도로 폭은 몇 미터입니까? 요거죠?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그죠? 그 다음에 도로 점용이 가능한지, 그죠? 그리고 도로 점용이 가능하다면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구도인지. 왜 그러냐면 이 시군구도는 도로 점용을 받아야 되는데 가감석 차선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테이프를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 점용이 가능한지도 봐야 되지만, 내 토지가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구도에 접해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죠? 도로의 점용이 길이가 엄청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이 도로 점용 길이에 따라서, 그죠? 내 토지가 맹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뭐 임도인지 자금론지 운반론지, 이것은 제가 산지법에 있는 건데 좀 잘못 왔네요. 이렇게 도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단에 저번 강의 때 보여드렸죠. 하단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 유무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농지야,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건축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을 받은 농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또는 농지 위에 뭐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많습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만 있는지 또는 착공을 했는지, 부합물, 부속물을 함께 낙찰 받았는지, 또는 민법상 건축물이 있는지, 또는 유치권이 있는지, 또는 유치권과 관련해서 뭐야 이거 법치권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죠? 혜택, 그 다음에 농업인 자격이 있으면 각종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해드리면 정말 완벽한 컨설팅 보고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기간과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을 비교를 해야 되고, 농지 이외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이제 해결책은 다 제 강의 내용에 또는 블로그 중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그죠? 25%씩 농지 불법 현질 변경했다면 이행강제님 쳐맞으면요, 4번만 쳐맞으면 나 농지 못 수상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건축물, 부합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죠? 아까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죠? 허가 또는 승계가 되는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사용 승인이 가능한지, 또는 건물 철거가 건물 철거가 가능한지, 기타 보안 명령 등 협상을 통해서 내가 건축물을 이런 것까지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맹지 탈출 방안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막연히 그냥 도로인 줄 알고 낙찰 받았다가 이게 맹지야, 건축허가가 안 나,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예요. 그러면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는 5년 전에 지목이 무엇인지, 건물이 있다면, 그 농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5년 전에 건물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농지에 공장을 지었어. 그러면 내가 만약 4년 차에 이걸 낙찰을 받았어. 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이 공장을 지을 때는 취득세라든가 농지 전용 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감면받았을 거예요. 거의 100% 감면받았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서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런 경우는 뭐예요? 내가 이걸 물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과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부과돼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 투로는 농지에 건물이 있다면 96년에 이전에 농어가주택인지 또는 2006년 이전에 농어가주택인지에 따라서 그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불러준 교재에 다 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 법령과 민법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또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농지의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고, 가장 공통적인 사항은 당연히 여기다도 또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공통적인 사항이니까요. 이것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공통적인 사항에다가 여기다가 농지의 컨설팅 보고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보고서에다가 공통사항에다가 농지, 또는 이 공통사항에다가 임야, 또는 공통사항에다가 아니면 뭐 야영장이면 야영장, 이 컨설팅 보고서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사항 반드시 기억하시고, 임야는 제가 전 시간에 바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경매 입찰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거 다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경매 낙찰을 받는데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승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렇게 짧게 했죠?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양이 방대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대합니다. 방대할 뿐만 아니라 방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매사령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면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외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반드시 아까 전에 강의 748, 749 요것은 임야, 요것은 농지의 컨설팅 보고서니까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